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안영찬 교수입니다. TSMC 특강. 오늘은 벌써 마지막 강의인데요. 그간의 강의가 도움이 되셨나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오늘 마지막 강의까지 완주하셔서 하시는 일에 적용할 수 있는 유익한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제 13강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대만의 반도체 보조금 정책은 외국 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하며 이는 자국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대만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보다는 외국 자본에 의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과 대만의 반도체 지원 정책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은 자국 기업 중심으로 중국 투자 제한 등 엄격한 규제를 포함합니다. 반면 대만은 외국 기업 우대 정책을 펼치며 규제 및 제한 조건이 미비합니다. 이러한 차이는 각국의 경제 전략과 산업 보호 정책에 기인하며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좌우합니다. 타이완은 외국 기업에 대한 우대 정책을 통해 엔비디아와 마이크론에 각각 67억, 47억 타이완 달러를 지원합니다. 이는 AI 혁신 R&D 센터와 D램 첨단 기술 개발을 위한 것입니다. 타이완 기업에 비해 외국 기업에 훨씬 많은 금액이 지원됩니다. 대만의 본토 기업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미디어텍은 3년간 6억 6천만 대만 달러를 지원받고 있으며 노바텍과 리얼텍은 연간 최대 1억 대만 달러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대만은 글로벌 집적 회로 설계 산업에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반도체 지원법을 통과시켜 산업을 강화하고 일본은 자국 기업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반도체 산업 육성 계획을 수립했으며 중국은 빅펀드를 통해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입니다. 한국은 삼성 등 자국 기업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만의 내비게이터 기업 연구개발 지원 프로그램은 제조업 투자를 위해 최소 한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5년 안에 1,000억 대만 달러 이상의 신규 직원을 고용하거나 연간 100억 대만 달러 이상의 부품을 구매하는 것입니다. 연구개발 투자의 경우 5년 안에 100억 대만 달러 이상의 신규 직원을 고용하거나 200명 이상의 신규 직원을 고용하거나 생산 및 제조 투자에서 300억 대만 달러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마이크론은 10나노급 DRAM 생산 라인을 확충하고 엔비디아는 GPU, AI 시스템, 옴니버스 플랫폼에 투자합니다. 예상 효과로는 4천억 대만 달러 규모의 부품 구매와 360억 대만 달러 규모의 연구 개발 투자 효과가 기대됩니다. 외국 기업에 대한 정책의 문제점은 지식재산권 문제, 인재 유출, 자국 기업 역차별입니다. 지식재산권 이전 및 활용에 대한 제한이 부재하고 대만 기업이 육성한 인재의 외국 기업 유출이 심각합니다. 외국 기업에 대한 과도한 혜택으로 자국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으로의 기술 이전은 외국 기업에 제한이 없으며 이는 지식재산권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만 기업은 보조금을 통해 개발한 지식재산권으로 인해 고소 위험이 존재합니다. 미국의 엄격한 규제와 달리 대만의 보조금에는 제한 조건이 미비하여 규제 부재가 문제로 지적됩니다. 대만의 반도체 산업은 급속한 성장으로 인해 인재 부족에 직면해 있습니다. 현지 기업들은 대학과의 파트너십과 투자를 통해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외국 기업들은 높은 연봉과 글로벌 명성을 가진 인재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은 중국과 달라 외국인 인재 유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산업 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대만 IT 산업은 급속한 성장으로 새로운 정책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빠른 발전에 맞춰 정책 변화를 요구하며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 자국 기업과 외국 기업 간 공정한 대우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해야 합니다. 싱가포르는 자국 반도체 기업 부재로 외국 기업 투자 유치에 적극적이며 파격적인 보조금 정책을 시행합니다. 반면 한국은 탄탄한 자국 산업 기반을 바탕으로 자국 기업 보호 정책을 펼치며 외국 기업의 비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합니다. 대만은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자국 및 외국 기업 간 차별 없는 대우를 통해 산업 정책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보조금 지원 시 지식재산권 활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수립하며 인재 유출 방지 정책을 마련하여 장기적 산업 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책 입안자들은 대외 의존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만의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자국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균형 잡힌 발전이 필요합니다. 외국 기업 투자 유치만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구시대적 사고를 탈피하고 세계적 수준의 산업 발전에 걸맞은 자신감을 갖춘 정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타이완의 반도체 산업 정책은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외국 기업 우대에서 벗어나 자국 기업과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지식재산권 보호와 인재 유출 방지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타이완의 기술력과 산업 기반을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자신감 있는 정책 수립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타이완 반도체 산업은 파운드리 시장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공 뒤에는 치열한 경쟁과 기술 혁신의 도전이 숨어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은 지속적인 연구 개발과 글로벌 협력을 통해 기회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타이완 반도체 산업은 파운드리 시장에서 2020년 세계 시장 점유율 77.3%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패키징 및 테스트 분야에서도 57.7%로 1위를 기록하며 인테그레이티드 서큐트 설계에서는 20.1%로 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타이완의 기술력과 시장 지배력을 보여줍니다. 대만 반도체 산업은 로직 IC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7%, 메모리에서 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개별 소자와 아날로그 칩 등에서는 3%의 점유율을 보입니다. 이러한 수치는 대만의 반도체 산업이 특정 분야에서 강점을 보이지만 다른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파운드리와 최종 제품의 격차는 77.3%로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이 높습니다. 대만의 파운드리 산업은 세계 시장에서 5%를 차지하며 대만의 반도체 최종 제품 세계 시장 점유율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이러한 격차는 파운드리 중심 구조와 자체 제품 없는 직접 회로 설계 기업의 발주 의존에 기인합니다. 시장 점유율 격차는 직접 회로 설계 회사가 외부 생산에 의존하는 파운드리 중심 구조에서 비롯됩니다. 이러한 의존도는 최종 제품이 포함된 직접 장치 제조업체 모델과는 달리 생산 가치 계산에 영향을 미칩니다. 직접 회로 설계 회사의 자체 생산 제품이 없다는 것은 파운드리와 최종 제품 계산 간의 생산 가치 격차를 강조하여 시장 역학에 영향을 미칩니다. 로직 IC 시장에서 미국이 67%로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8%, 대만은 7%로 뒤를 잇고 있으며 캐나다와 일본은 각각 5%를 차지합니다. 한국은 3%로 상대적으로 낮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만 메모리 시장은 전 세계 점유율이 4%에 불과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요 업체로는 나냐 테크놀로지, 마크로닉스, 윈본드 등과 이트론, ESMT와 같은 디자인 회사가 있습니다. 메모리 부문에서는 파운드리 모델의 한계가 분명하며 이 분야에서 파운드리 비즈니스 모델의 제약을 강조합니다. 개별 소자와 아날로그 칩 시장에서 미국은 37%의 점유율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24%로 2위, 유럽연합은 19%로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3%의 점유율로 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점유율은 각 지역의 기술력과 산업 전략을 반영합니다. TSMC는 세계 최고 수준의 공정 기술을 보유한 파운드리 강자로 무대 뒤에서 보이지 않는 역할을 수행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중 반도체 전쟁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부각된 TSMC의 성공과 한계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킵니다. 대만 IC 설계 산업은 총 생산액이 1조 2천억 대만 달러를 돌파하며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디어텍 등 우수 기업들이 다수 존재하지만 미국과의 격차는 여전히 큽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만은 지속적인 혁신과 기술 개발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HPC 시장에서 CPU와 GPU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인텔, 엔비디아, AMD가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미디어텍의 ARM 기반 고속연산 기술을 통해 이 시장에서 기회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개별 소자와 아날로그 칩 시장에서 대만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3%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장기적 전략을 통해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유럽연합과 일본 기업들과의 규모 격차, 중국 기업들의 빠른 성장 속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이 중요합니다. 응용 제품 개발의 중요성은 스마트폰 산업의 교훈에서 드러납니다.
대만 스마트폰 업계의 실패와 미디어텍의 성공은 다양한 응용 분야, 특히 PC와 자동차 등 모든 전자산업의 기초가 됩니다. 이는 미래 성장 동력으로 자국 응용산업 발전을 통해 더 큰 기회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대만 반도체 산업의 미래 전략은 파운드리 강점을 유지하며 차별화된 특색으로 글로벌 산업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자체 제품 개발과 꾸준한 투자로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응용산업 육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본토에서 후방 응용산업 육성으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합니다. 제조와 제품 개발의 균형은 경쟁 우위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파운드리와 독점 제품 개발을 모두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아직 혁명이 성공적이지 않은 만큼 지속적인 혁신이 필요합니다. 반도체 최종 제품 부문의 경쟁력 강화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반도체 산업의 미래는 혁신과 경쟁력 강화에 달려 있습니다. 대만 반도체 산업은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혁신과 기술 개발을 통해 미래의 도전 과제를 극복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반도체 산업의 성과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책 편집 과정에는 일상적인 책임과 개인적인 희생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반년 동안의 헌신적인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쉬는 시간에는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집중력을 유지했습니다. 이 세심한 접근 방식은 10년 후 새로운 작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도전과 헌신을 강조하며 문학적 우수성을 달성하는 데 있어 인내와 헌신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저자의 5번째 책은 10년 만의 신작으로 집필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최선을 다한 노력으로 완성된 이 작품은 독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것입니다. 이러한 창작의 여정은 반도체 전쟁과 같은 복잡한 주제를 다루는 데 있어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계속되는 반도체 전쟁은 미중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책 발표와 안보 심사 실시로 양국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글로벌 반도체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각국은 자국의 기술력과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대만 반도체 산업은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과거의 노력과 결실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기술 혁신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미래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만은 교육 시스템을 개선하여 인재 부족에 대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인재 양성 전략이 필요하며 숙련된 전문 인력의 꾸준한 공급을 보장해야 합니다. 대만은 교육 프레임워크를 개선함으로써 반도체 산업의 성장을 지속하고 전 세계적으로 경쟁 우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1980년대 RCA 교육은 혁신적 접근으로 인재 양성에 기여했습니다. 2002년 산업 육성 프로젝트는 기술 발전을 가속화했습니다. 현재 새로운 전략이 필요합니다. 과거의 성공 사례를 통해 우리는 교육 시스템 개선과 장기적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배웁니다. 이러한 경험은 정부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정부 정책의 한계는 소극적 지원과 부족한 투자가 주요 원인입니다. 이러한 제약은 글로벌 경쟁 심화 속에서 산업 발전을 저해합니다. 효과적인 정책과 투자 확대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해야 합니다. 산업 발전의 불균형은 제조 강점과 세계적 수준의 제조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품 개발의 약점과 혁신적 제품 개발 능력 부족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글로벌 경쟁에서의 위치를 약화시키며 지속적인 혁신과 개발 역량 강화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글로벌 경쟁 상황에서 미국은 선두를 유지하고 있으며 대만은 2위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빠른 추격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 구도는 산업 발전의 불균형을 초래하며 혁신적 제품 개발 능력의 부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의 문제점은 외국 기업에 대한 우대와 자국 기업 지원 부족이 있습니다. 또한 인재 유출에 대한 대책이 미흡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산업계의 지속적인 지원 필요성과 정부의 현재 성과에 대한 만족 추가 지원 의문과 연결됩니다. 산업계는 지속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반면 정부는 현재 성과에 만족하며 추가 지원의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러한 인식 차이는 기업의 자구 노력과 연구 개발 투자, 해외 진출, 인재 확보에 영향을 미칩니다.
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연구 개발 투자는 필수적입니다. 해외 진출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인재 확보를 통해 혁신을 지속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미래를 대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속적인 혁신은 미래 준비의 핵심입니다. 인재 육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기업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인재를 양성하여 변화하는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고 미래의 도전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성과를 소중히 여기며 미래를 준비합시다. 현재의 성과를 유지하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강의 내용이 흥미로우셨나요? 여기까지가 오늘 수업 내용입니다. 이로써 TSMC 특강은 마무리되었습니다. 본 특강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